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희 건물은 이제 외장용 수입 자재들이 모두 도착하여 유리 설치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층 한층 차분하게 안전하게 설치 중에 있으며 외관 모습의 완성은 일정대로라면 2월 중순쯤 제대로 된 건물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 입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할 층의 천장 등 내부 작업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상근하면서 건물 마무리 작업에도 하나하나 장갑 끼고 함께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물 외장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외벽에 붙어있는 호이스트와 우리가 아시바라고 부르는 비계 파이프를 철거하면서 한층 한층 내려오게 되는데, 이 이후부터는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호이스트를 대신하여 내장 작업들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도 급한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누가 캄보디아에서 사무실 임대 또는 식당업을 도전해 보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15년이 지난 흘러간 이야기인 하나 훈센 총리의 저승사자 역할을 자처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다 2008년 헬기 사고로 사망한 무대뽀 인간 혹 런디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작년 10월 말 프랑스 법원은 망명 중인 야당 지도자 삼낭시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캄보디아 경찰청장 혹 런디 헬리콥터 추락 사망 사건의 배후에는 훈센 총리가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그 어떠한 증거도 없고 훈센과의 연관관계도 찾을 수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사는 삼낭시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모호하고 그냥 찌라시 언론 기사들로 이를 명확하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며, 삼낭시가 당사자로서 그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 사실 또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며, 캄보디아가 아닌 외국 법원이 15년 전 홍런디 사망 의혹에 대해서 최종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찰청장 홍런디 장군은 2008년 11월 9일 밤 베트남 국경의 카지노 도시인 바베스로 가던 중 프롬펜에서 약 80km 떨어진 스와이리형 논에 헬리콥터가 추락, 탑승자 모두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때 나이 51세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순간폭우로 인한 악천후와 낙뢰로 추정한 것으로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혹 런디는 57년생이며 베트남 출신의 가정에서 3남매 중 둘째 아들로 이번 헬기 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와이리형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khmer rouge 정권 시절 고향 마을에서 khmer rouge에 동조하기도 했지만 77년 7월 khmer rouge 탄압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망, 7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입성 때 훈센이 소속된 베트남군 지원 첩보부대 일원으로 함께 캄보디아로 입성하며 이때부터 훈센 곁을 지키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향마을 스와이랭 인민집행위원장을 시작으로 1990년 프롬펜시 인민위원장, 94년 스와이랭 주지사로 임명되었고 94년부터 2008년 사망 때까지 캄보디아 경찰청장으로 임명, 훈센의 신복으로 그리고 해결사로서 지저분한 사건 사고를 도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khmer rouge 정권 때 도망쳐 베트남에서 만나 서로 비슷한 처지로 훈센 총리를 따르는 것은 물론 그 후 두 가족도 서로 형님 동생하며 모두 가깝게 지냈습니다. 2002년에는 홍 런디의 딸 혹 친바디가 총리의 셋째 아들 훈 마니투와 결혼을 했고 2007년에는 그의 장남 디비체가 훈센의 장녀 훈 마나와 결혼해 그들의 관계는 가족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홍 런디는 특히 살아생전에 훈센의 정적 재거 및 야당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였는데, 훈센 총리가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들은 사돈 홍 런디가 다 도맡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보면 97년 3월에 시내 한복판에서 야당 시위대에게 최루탄이 아닌 수류탄을 던져 16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 입기도 하였으며 97년 쿠데타 직전 당시 총리였던 노르돔 나라디드 왕자를 살해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쿠데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호석 장군을 권총으로 직접 쏴 죽이기도 했습니다. 99년 7월에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피세스 필라카라는 배우 겸 유명 가수가 오르세이 마켓에서 쇼핑을 하던 중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총에 맞아 끝내 병원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배우의 홍런디가 있었고 홍런디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홍런디의 부인이 사주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조 지도자 체아 비아체, 언론인 김삼보 등도 여배우 필리카처럼 모두 대나 도심 한복판에서 똑같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적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모두가 홍런디 경찰청장이 개입하여 저지른 짓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 정부는 홍런디가 국제 마약 밀매 및 인신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는데, 또 같은 해 미국 FBI는 테러와의 싸움에서 그의 노력을 인정,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에서 열린 반테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비자를 또 발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홍런디 경찰청장도 아무리 훈센을 등에 업고 14년 동안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기는 하였지만 이를 견제하는 그의 정적도 무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훈센 총리와 나라를 같이 세운 정치 선배들은 모두가 그를 싫어했고, 특히 프롬펜시 경찰서장이었던 행뽀는 초창기 훈센의 사랑을 독차지 나름 힘을 키워 나갔으며 곧 총리 경호실장 자리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홍런디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2005년 판사 살해죄, EDC 이사 살인 미수죄 및 뇌물죄를 엮어 싱가포르로 도망까지 간 행뽀를 잡아 구속시켰습니다. 둘 다 똑같은 놈인데 누가 누구 똥 묻은 것을 나무라겠습니까? 아무튼 파워게임에서 완패한 행뽀는 나중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런디가 관여한 살인사건으로 모두 70여 명이나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언론을 통해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끈떨어지고 영어의 몸이 된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계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홍런디는 캄보디아인 중 최악의 인물이며 그는 법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경멸하고 파괴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홍런디의 인물이 그런 유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그가 헬기 사고로 죽자 수많은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의 망명 중 이번 소송까지 제기한 야당 지도자 삼낭시는 홍런디 사고 배후에는 훈센이 있다. 그는 헬리콥터에 폭발물을 폭파시켜 그를 제거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홍런디는 훈센의 온갖 비리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고 훈센의 아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한 짓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훈센은 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삼낭시를 개새끼라고 부르며 홍런디는 나의 사돈이며 사위와 며느리 아버지를 내가 감히 죽일 수가 있겠는가,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훈센의 행동을 보면 사위 디비체에게 내무부 중앙안보국장으로 승진시켜 주었으며 지금은 경찰청 부청장까지 진급, 보란듯이 사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홍런디 사고 배후의 소문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어떤 사람들은 헬리콥터가 마을 착륙장에 착륙하기 전 누가 로켓 발사기로 헬리콥터를 격추시켰다고 하기도 하였고, 다른 목격자들은 헬리콥터가 추락하기 전에 헬기 꼬리에 난 화재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무성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시에 퍼져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15년이나 지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홍런디의 죽음은 캄보디아의 손실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도 캄보디아는 훈센이 통치를 하고 또 홍런디의 자식들은 훈센의 사위와 며느리로서 여전히 그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만, 홍런디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다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더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훈센이 죽였던 캄보디아에 있던 행보 경찰서장이 사주에 죽였던 그도 저도 아니면 그의 꼴값을 미워하던 정치 권력의 다른 정적들이 죽였던 어쨌든 너무 설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인생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새롭고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